1984년 12월 20일 콜로라도 그릴리. 이날은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두고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릴리에 사는 조네 매튜스도 합창단 소속이었죠. 아빠 짐은 조네를 공연장에 내려주고 조넬의 언니 제니퍼의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 고등학교를 향했습니다. 엄마는 이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조넬은 가족의 친구인 러스 로스가 데려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합창단 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노래를 들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로스는 밤 8시 15분쯤에 조넬을 집에 내려준 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빠 짐은 9시 30분쯤에 집으로 돌아왔죠. 조넬, 아빠 왔다! 짐은 코트를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난방기 옆 바닥에는 조넬의 신발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베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10시쯤에 언니 제니퍼가 집에 도착합니다. 아빠 짐은 조넬을 보지 못했냐고 제니퍼에게 물었죠. 제니퍼는 당황하며 조넬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짐은 서둘러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넬에 대해 물었고 목사는 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일렀습니다. 10분이 넘어 경찰이 도착했고 그녀를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짐은 처음에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를 받은 뒤에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증거라고는 조넬의 집 정원에 신발 자국을 갈퀴로 긁어내린 자국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려 한 듯 보였죠. 갈퀴는 차고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유명했는데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3월 7일 미국 신문협회 연설에서 언급을 했을 정도였죠. 실종 아동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시하며 경찰이 그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더 잘 구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었고 그 안에 조넬의 실종 사건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급에도 그녀를 찾거나 그녀에게 인도할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미국엔 실종 아동을 우유팩 뒷면에 사진과 연락처를 실어 알리는 것을요. 제넬은 우유팩에 실린 최초의 아동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넬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녀의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고 용의자 한 명을 찾게 되는데 스티브 펜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용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을까요? 그가 직접 조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경찰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할 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 목록 안에 자신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그는 당시 같은 동네인 그릴리에 살고 있었으며 12월 20일 교회에도 참석을 했고 조넬이 도착하기 직전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동네를 떠났고 6일 뒤에 돌아왔으며 그때서야 실종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행을 전 부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행이었다고 검찰에 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라디오를 들으며 조넬의 실종에 대한 뉴스를 들었다고 기억했죠. 그리고 2008년에 아들의 장례식에서 펜키가 조넬 매튜스 때문에 신이 이런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신이 벌을 줬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가 의심을 받고 있을 때 2019년 7월 속류관을 파던 직원들이 그릴리에서 동쪽에 있는 외딴 땅에서 유해를 발견합니다. 검사 결과 조넬인 것으로 확인됐죠. 그리고 8월 마침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간 그녀의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경찰은 스티브 펜키를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스티브 펜키가 조넬을 집에서 데리고 나간 뒤 해했다는 주장이었고 그의 보석금은 무려 $500만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그의 노트북과
집안 사진들을 찍어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펜키는 점점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자 무죄라고 주장했고, 자신은 1984년 12월 26일까지 조넬이라는 사람이 사라진 줄도 몰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며 그릴리 경찰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러는 거라고 주장했죠. 1977년 펜키가 26살일 때 당시 만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관계가 있었다며 기소됐던 적이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며 혐의가 취하됐던 적이 있는데, 이 혐의를 그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릴리 경찰들은 여러 가지 경범죄를 자신에게 덮어씌웠고, 그때마다 법정에 섰지만 자신은 풀려나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역시 자신의 의뢰인인 펜키 씨가 관심병이 있다, 말이 많은 남자일 뿐 누군가를 해야 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죠. 또한 펜키 씨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조넬을 묻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몇몇 이들은 조넬의 가족들에게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며 다행이라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펜키가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며 다가왔던 것일까요? 실제로 사건과 관련이 없던 사람이 허위 자백을 해 유죄를 받고 선고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티브 펜키도 그런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가 했다는 말이 영 걸립니다. 그의 재판은 2021년 7월에 열리는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잘 조사해서 그가 범인인지 아니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지 제대로 가려져 형벌이 내려지면 좋겠네요. 36년 만에 가족들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의가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들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펜키의 체포 소식으로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어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저 관심이 고픈 어떤 이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입이 가벼운 진범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랑하려 했다가 잡혀버린 사건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